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노동 전문가입니다.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기관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세계 노동절 의미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134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리고 기념하는 날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왜 노동이 자꾸 정치에 개입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노동절 집회에서 특히나 총선 직후에 열린 노동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하라 이런 요구들도 많았고 일부에서 이제 지난번 영수회담 보고 나서 완전히 기대를 접었다 퇴진 요구도 나왔는데 사실 노동단체가 왜 정치에 개입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런데 노동절 기원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빵과 장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8시간 노동제 노동조건 개선이라고 하는 경제적 요구도 결국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가질 때 정치와 결합될 때 향상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노동절 기원 8시간 노동제 쟁취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차티스트 운동이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정 정도 재산을 가진 자산가 집단에게만 투표권을 줬는데 우리 노동자들도 투표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운동도 같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정치가 어떤 이 국민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동과는 당연히 그렇죠. 연결될 수밖에. 우리 삶에 과연 정치가 무관한 게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모두가 어떤 이 거의 대다수가 노동자들인데 그러니까요. 이 노동자들과 정치는 뭐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삶의 형태를.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문제는 노동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영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지난 대선 때는 노동 문제가 좀 지지난 대선 때는 뭐 최저임금 1만 원이라든지 공공의무 비정규직 뭐 제로라든지 노동의제가 많이 부각됐었는데 최근 대선과 총선에서는 노동의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대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민생 살리자.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민생 살리자고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시장이고 먹방이고 이런 건데 결국 이 자영업 문제하고 노동 문제가 어떻게 연관돼 있을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자영업자하고 노동자들 갈라치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문제고 한데 근데 지금 자영업 문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근 보도를 보니까 외식업체 5곳 중에 한 곳이 폐업했다 할 정도로 심각한 건데 사실 이 문제가 노동 문제가 어떤 연관이냐 살펴보면요. 작년에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1조 7,800억, 1조 7천억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게 가계 소비 여력을 저하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계 소비 여력이 저하되니까 직격탄은 바로 동네 상권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객들이잖아요. 이 고객들이 소비 여력이 없을 때 자영업도 어려워진다는 게 있고요. 또 한 측면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치킨집도 너무 많아. 커피숍도 많아. 커피숍이 이제 치킨집보다 더 많아졌는데 편의점도 너무 많아요. 뭐 맥도날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우리나라 치킨집이 더 많다. 편의점 왕국인 일본보다 우리가 2배다. 이 공급 과잉의 원인은 뭘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 정규직이었던 노동자가 조기 퇴직을 한단 말이죠. 40, 50대 어정쩡한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않은 임금 노동자가 할 일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릴 수밖에 없고 이게 공급 과잉이 되니까 또 기존 자영업자들한테는 또 직격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문제와 자영업자 문제는 갈라치기의 대상이 아니고 노동 정책이 후퇴할수록 자영업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노동 문제와 자영업자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죠. 자, 복잡한 문제인데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되나요, 보시기에? 일단 공급 문제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공급을 어떻게든 줄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경제 활동 인구의 26%가 자영업자라는 건데요. OECD 기준에 비해서 OECD 평균이 한 15% 정도 되는데 10% 정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또 특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영업자가 사실상 고용된 자영업자라고 하는 약간 형용모순이죠. 고용된 사장님이라고 하는 거는 자영업자라고 하면 자기가 뭐 자기 스스로 출퇴근도 결정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어떤
품목도 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한 고용된 자영업자 숫자 너무 많다는 거. 대표적인 편의점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도 마지막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이런 자영업 문제, 공급 가인된 자영업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갑을 관계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노동권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 그런 것들을 일부 반영한 것이 이번에 정무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영업 문제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최저임금제 논란, 자영업자와 이건 어떻게 그 적대적 관계를 해소해야 되나요? 최저임금 문제도 따지고 보면 내수 진작을 위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소비 여력을 높여져 가지고 결국 그것이 동네 상권 활성화로 가고자 하는 좋은 취지인데 이게 어떤 문제에 직면했냐면 말은 맞아요.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는 남는 게 없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당사자거든요. 그렇죠. 물이 뭐 돌아서 흘러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자기는 직접 비용이 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저는 원가 우리가 납품 원자재 값이 상승했을 때 예를 들자면 원자재 값 예상치 못했던 원자재 값 상승은 납품업체의 의지와 무관한 거잖아요. 그것을 원청하고 다시 재교섭 해가지고 그것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그런 연동제 같은 것들을 최저임금에도 대비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편의점 사장님의 의지와 무관한 거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도 얘기는 해요. 최저임금 오르는 거 자기도 반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도 알바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돈이 좀 풀어져야 매출도 오를 수 있으니까. 다만 그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득을 보는 사람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편의점 본사는 이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최저임금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납품 단가를 연동시키듯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본사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되어야 을과 병들의 싸움이 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어떤 연대 틀이 마련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완전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최저임금제 어떤 이 적대적 관계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완전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자영업자가 26%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80%는 고용원이 없는 혼자 자영업자거나 가족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영업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 다 자르고 그냥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일견 맞지만은 우리나라에 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이렇게 많은 이유는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로 분류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보는 택배 노동자라든지 뭐 배민 뭐 라이더라든지 그리고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통계청에 자료가 잡힐 때 노동자로 근로자로 잡히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문제도 또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랜차이즈 본사 말고 정말 동네 빵집 하는 분들 이분들은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결국 임대료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임대료를 또 올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 뭐 한두 개 처방 가지고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겠군요, 그거를. 결국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의 자영업자 문제는 한국 경제의 축소판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방이 필요한데 그중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자영업 문제도 바라봐야 된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노동법적 관점이죠. 그렇죠. 노동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또 산업적 관점에서는 좀 구조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되는데 저는 구조조정한다는 건 또 뭐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글쎄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법적 관점이 지금 자영업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어떤 해결 고리가 될 수 있고 뭐 비록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정치에서는 잘 안 보이시지만은 그때 했던 약속들이 국힘과 민주당이
같이 논의를 하면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육아휴직 주는 거는 유럽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조금씩 해결하는 노동법적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예. 그러니까 선거 때 어떤 여당에서 얘기한 것들 중에 받아들일 만한 부분은 뽑아서 그건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자영업자 대책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자영업자들에게 육아휴직을 주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콧웃음을 쳤어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영업자지만 사실상 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힘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뱉었을 때는 민주당하고도 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짜 자영업자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말이 가짜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허울을 쓴 노동자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절 메시지를 보니까 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노동절 메시지 낸 건 고마운 일인데 아직도 좀 현실 인식이 처참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그 보면 2,840만 근로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뭐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2,840만 근로자 이게 현실 인식이 너무 지금 아직 문제가 많은데 근로자라고 하면은 세 가지 징표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소득세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2,840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이 세 가지가 돼야 근로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실상 노동자들이 700만이 넘어섰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작년 기준으로 383만 명, 약 1,000만 명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2,840만이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던데 이 1,000만 명이나 되는 근로기준법 밖에 또 가짜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빨리 가짜 자영업자들을 이 노동법의 범주로 끌어들여서 보호를 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노동 정책에 주어진 과제인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고용노동부도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뭘로 봅니다. 바꿔야 됩니까? 이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고용관계. 근데 지금 전통적인 고용관계로 설명되지 못하는 고용을 잘라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라고 하면은 2,840만 명이 포괄 안 됩니다. 노동부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노동부. 제 말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employed person이 아니고 worker. 일하는 사람.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든 임금이든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신노동법이 제정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선거를 통해 제기된 어떤 선거 공약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은 특히 여당에서 제시한 것 중에 빨리 야당은 그걸 캐치해내서 그렇습니다.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저는 그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한테 육아휴직 주겠다 아주 좋은 대책이고요. 실질적인 논의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노동의제가 이번에 총선에서 많이 사라졌다 얘기하는데 저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숨겨져 있을 뿐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저출생 대책도 좋은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저출생 대책 없지 않습니까? 기후위기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연금개혁도 정년 연장 문제 어떻게 할 건가? 노동의제는 곳곳에 중요하게 숨겨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내걸었지만 숨겨져 들어가 있는 노동의제들의 공통점들을 뽑아내가지고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민생을 해결하는 중요한 첩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여당에서 제시한 어떤 공약들은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수용을 해서 재원 대책부터 수기를 하면 그거는 여당에서 제시하는데 발을 빼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어떤 지금 가장 시급한 그러니까 지금 육아휴직을 줘야 된다는 가짜 자영업자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죠.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주자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 없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노동자나 같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줄 수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도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어떻게 할 거냐. 사장님이 자기 가게를 비우는데 그때는 대체 근로를 투입할 수 있죠. 그에 대한 비용을 정부나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겠죠. 예. 그게 고용보험의 재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기금이 될 수도 있고 일반 회계 예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에게 육아 휴직을 준다는 건 가짜 자영업자와 진짜 자영업자를 다 포괄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거죠. 워커들에게는. 예. 워커들에게는. 그게 인플로이드 뭐 자신이 진짜 셀프 인플로이드 예. 불문하고. 예. 그 마칠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MBC 라디오가 조만간 개편을 하게 돼서 예. 그 너무 아쉽게도 김용훈 기관사님과는 공식적으로 뵙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 이상 매달 한 번씩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좋은 방송에 노동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뭐 다른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 또 모시겠습니다. 물론 예. 마지막으로 어떤 정부의 노동자로서 바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시간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예. 2,840만 근로자를 호명하셨어요. 예. 바라건대 2,840만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예. 어디 있으나 그런 나라를 꿈꾸고 예. MBC 정농 직필 뉴스에키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